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는 3월 9일 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각종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의 당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부동산 정책의 하나인 만큼,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세금에 관련된 내용, 또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 왜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 쪽으로 해외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에서 사진에서 젊은 부부가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는 모습을 해서 한국을 떠나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자,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 정책일 것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도 종종 들리고 있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양도세를 포함한 각종 규제 정책 때문에 쉽사리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종부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재산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의 경우 특별하게 더 거두는 재산세가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그 소행이라 규정짓고 징벌적으로 세금을 거두고자 한 것이 종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판 경우 이익을 본 부분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살 때보다 싸게 판 경우에 양도세는 없습니다만은, 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한테 부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할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준다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10%, 10년 이상 보유 시 40%의 양도세를 공제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 80%를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알아둬야 할 세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정책상 문제가 많다고 해서 특별공제를 없애기로 했다가 다시 없던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제 정책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를 내주어서 높은 보유세를 감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활용을 하면,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요. 장기보유 특별을 활용하면은 줄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전략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 이해도를 높여두면 더 좋은 전략 구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해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부동산에 장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몇몇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자료에 보시면은 2020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자산 유입 비율이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에 비해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그러한 그 각국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캐나다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미국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88%가 증가가 됐다는 건데 이것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특히 부동산 조세 정책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세금 관계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할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서 외국의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캐나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한 위험도 많습니다. 미국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극히 적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법치주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여야 되겠죠. 미국, 호주,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에는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국계 이민자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의사소통하는 것에도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지금 부동산의 빌딩 투자라든지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변호사가 있는데 미국은 부동산을 거래할 변호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뉴욕, 뉴저지 등등 20여 개 주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주정부에서도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의 개입은 필요하도록 거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거래 가능한 주에서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껴야 하는 시스템상 거래의 안정성은 올라갑니다. 그들은 거래가 끝날 때까지 계약서 등을 검토해 줍니다. 미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감시 통제가 많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협회에서 재판하고 라이센스까지 박탈까지 당하는데 그렇기에 결국 열심히 투자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위험할 법한 부분은 모두 케어를 해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변호사 그들의 임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변호사가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에스크로 회사가 존재합니다. 에스크로 회사가 도대체 뭐냐? 매수자의 변호사와 매도자의 변호사는 가격 협상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뽑아 옵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그 금액을 그 매도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도인한테 보내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해요? 에스크로 회사에 보냅니다.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는 집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서류 조항을 재검토한 뒤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크로 회사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아까 돈 있죠? 그 돈을 이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에스크로 회사에서 매도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 형편상 아직도 에스크로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부동산 제도를 도입을 할 때에 이번에 그 새로운 대통령이 나섰을 경우에는 이런 에스크로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가 무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자격증으로 많은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합니다. 이 자격증도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서 많이 남발된 것은 사실인데, 자, 에이전트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도 각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고객의 이익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모두 말해줘야 되며,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를 위반한 시 에이전트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 파기도 쉽습니다. 에이전트 비용도 안 내도 됩니다. 다른 새 에이전트를 찾아 나서면 되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공인중개사의 그런 남발만 할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부과해서 안전한 거래 확보, 그리고 공인중개사에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정책이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했을 경우는 이런 내용도 꼭 좀 반영을 해서 원만한 그런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겁니다. 변호사, 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회사, 부동산 에이전트 등 각종 전문가들이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미국 부동산 거래의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를 비롯한 각종 전문가들이 거래 관련 문서, 지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기 때문에 사기를 칠 틈이 없어집니다. 만약 거래일자가 단순했다면 사기를 칠 틈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탄생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정 또 수정을 해서 대한민국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특히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조세에 관련된 부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투자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보다는 한국에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도움이 되겠더라 하는 내용과, 그리고 미국의 제도와 같이 변호사 또는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또 에이전트라고는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대한민국 부동산에서도 하루빨리 선진국의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2년도에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해외 부동산의 투자, 특히 미국 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이런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조세 정책, 또 각종 부동산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